일반인 기준에서는 상업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시대 현대 미술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친구랑 싸운 적이거든요. 저는 젠틀몬스터가 미술의 외피를 빼앗아간 좀 유사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언어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름다움, 심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끌고 와서 아 사실은 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 사실 세상은 이래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재밌지 예쁘지 하고 그거를 바로 소비로 직결해 버리는 궁극적으로 그 젠몬에서 볼 수 있었던 설치물이나 되게 아름답고 엄청 특이한 경험들은 다 소비를 더욱더 조장하기 위한 광고의 일순환이지 그게 어떠한 개인적인 방향성을 갖거나 어떤 미술적인 가치를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역할과 제가 향유해야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미술적 가치를 계속 훼손시키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뭘 지키려고 하세요? 근데 그래놓고서 저는 그 이번에 젠틀몬스터 팝업 열자마자 바로 다음날 11시에 오픈런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너무 멋진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만큼 큰 칼이나 그런 여행 브랜딩을 하는데 그 세 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가서 구경하고 이거 뭐지? 이거는 뭘로 만들었지? 너무 멋있고 하고 나서 와 이러는데 또 창작자이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되게 막 스펙타클하고 볼 것도 많고 삐까번쩍하니까 되게 뭔가 감흥이 돼가지고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재미없는 미술보다 훨씬 더 나은 경험일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네네. 저는 혼자 갔는데 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즐기겠어, 이거를 어떻게 보겠어가 아니라 그 너무 매끈하게 그렇게만 보고 여기서 셀피를 찍어라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소비로까지밖에 이어질 수 없어서 그 경험 가치가 너무 재미있을지언정 결과론적으로 저한테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냥 그 컨텐츠 소비자로서밖에 밀려나지 못하는 순간인 것 같아서 미술관도 똑같잖아요. 오히려 미술관이 보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재미없잖아요. 동선이 다 정해져 있고 작품 만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봐야 되고. 저는 이게 그 각 요소들을 짜집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이걸 봤을지언정 내가 아 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 거고 아니면 나는 여기서 어떤 위치를 고수할 거고 내가 이거를 전혀 안 읽겠어라는 것에 대한 자율성이 있거든요. 미술관에서는. 근데 이제 좀 그거는 그거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끔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너무 MSG를 너무 많이 저는 근데 슴슴한 음식보다 MSG 많이 든 음식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한 거는 사실 엄청나게 고민해서 배치한 걸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더 큰 재미를 줄까? 미술에 약간의 관심들은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근데 젠틀몬스터 갔더니 양감, 질감이라는 단어까지 떠올리면서 표현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은 좋은 작품을 본 거 아닐까요? 저는 비슷한 게 그 막 그런 예전에 뉴스에서 막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막 마크 로스코의 작품 앞에서 막 우는 막 그런 분. 그게 마크 로스코 작품을 보고 우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울었는데 앞에 마크 로스코 작품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느끼는 분들은 길가에 펴 있는 꽃만 봐도 뭔가를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보여주고 너는 본다. 이 개념으로 작동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품은 아니 건들지 마 내 작품. 내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신이 이건 작품이야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작품이라고. 작가가 정의를 하는 거죠. 아니죠. 제도가 작가가 정의를 네.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젠틀몬스터 같은 또는 이런 자본에 대한 사람들은 그냥 스폰서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스폰도 하세요. 리나 그분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성수동에서 6월 말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작품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게 어떤 마케팅적으로 니즈가 딱 맞아 떨어져서 또 그 작품이 너무 또 가치 있는 작품이 또 이렇게 소개되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참 양가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소개의 장으로서 작품을 이렇게 데려오고 그 작가를 한번 하입시켜줄 수 있는 기업의 가치와 그걸 미술이라는 것을 너무 또 광고적으로만 써버려서 그 치우치게 되는 것을에 대한 그 뭔가 불편함들과
좀 더 그 광고성을 좀 더 유의미한 가치로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뭔가 우리 하나 이렇게 이만큼 만들어버리고 폐기 처분, 또 이미지 이만큼 만들고 폐기 처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작가 미술관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일 맞아. 아니에요?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리죠. 미술관에서 이번 전시 끝나면 바로 갈아치워서 다음 전시하고. 근데 그거에 네. 전달할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 메시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미술관. 없지 않지 않아요? 미술관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예술은 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술은 모르겠고 미술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순수하게 시각적인 재미를 주는 것도 미술이 아니다. 제가 말한 순수 미술이 같이 얘기하는 어떤 교육적인 방향에서의 그 미술, 물론 중첩되어 있을 수 있죠. 뭔가 당연히 시각적인 쾌를 자극하는 것도 심미적이다, 되게 예술적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저가 얘기하는 미술적인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냐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 영양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약간 개념적인 것 같거든요. 언어적인 작가들이 다루는 주제들, 진짜 그 철학 전공하신 분들 혹은 뭐 사회학,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엄청 깊이 있게 다룬 그런 논문들의 주제를 그냥 개론서 수준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쓸어다가 여기다 둔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유사 철학 아니에요? 지금 유사 철학이 미술품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쵸. 얘기죠.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네. 저는 미술이라는 것이 자체가 번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미술은 그 어떤 창과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게 하나의 이미지로서 호소되거나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딱 호소가 됐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부분이 있고 언어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 중간 단어와 단어 사이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미술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게 막 다른 데서 미술이 아까 젠틀몬스터나 그런 팝업 스토어에서 쓰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번역의 과정 아닐까요? 저는 그건 약간 뭐라고 생각했냐면 LG 네, 모니터 파는 네, 그 이렇게 쫙 늘어놓잖아요. 네, 그 너무 고화질, 너무 네. 아름다운. 네, 근데 거기에 계속 꽃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고화질을 보여주려고 계속 같은 영상을 루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앉아 있으면 와, 이거 화질 진짜 좋고 영상 진짜 멋있다. 보는데 그 2시간을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저화질의 어떤 컨텐츠가 담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고화질이 아닐지언정 내가 비록 스마트폰으로 볼지언정 2시간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그 모니터 그 판매 스토어 같고 근데 저 죄송한데 네. 자꾸 아연의 질투와 그것을 막아내는 과정으로 계속 이야기가 그러니까 반복되고 이 있는데 그-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나 그게 궁금해. 끊어내면 되지 너 않을까요? 괜찮은 캔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이란 거는 용량을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은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 뭔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데 자본은 오히려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일반인들,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나가잖아요. 미술관에 있어야 할 것들이 팝업 스토어에 있는데 그럼 현대 미술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을 하려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미술도 알아야 되고 팝업 스토어도 아시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저는 팝업 스토어에 있는데 현대 미술은 죽은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팝업 스토어를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미술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콜라보되고 혼합되는 거를 내려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나쁘고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개인으로서의 어떤 공허함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코리아나 미술관도 있고 금호 미술관도 있고 어쨌든 기업이 운영하는 건 똑같은데 왜 거기는 미술관을 세워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그걸 그냥 광고의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예쁜 자본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미술이 꼭 형식과 메시지가 나눠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각들이 세계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술관은 그렇게 막 교육하느라고 못 따라가고 멈춰 있고 약간 이런 식이고 그런 면에서 아예 어떤 그 양식 자체가 다른 거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미술을 뺏어왔다. 뺏어왔기 때문에 미술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미술은 미술을 할 거를 하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두는 게 맞다는 거죠. 팝업 스토어 가서 공허함을 느끼면 네. 미술관을 가셔서 채우고 네. 그럼 활기가 돌고 좋잖아. 네. 저는 코리아나 이런 데보다 솔직히
젠틀몬스터가 더 혁명적이라고 생각해요. 혁명적- 실제로 저기요. 혁명이었어요. 이게 인간이 더 이상 역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어떤 알고리즘과 자본이 인간을 견인하는 시대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다가는 멸종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싫어하고.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현대미술의 씬 안에서도 젠틀몬스터의 등장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이연타로 오면서 실제로도 젊은 조각가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았어요. 정말 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니까 원래 당연히 조각은 이런 거지였는데 젠틀몬스터가 등장하고 다른 브랜드들이 쇼룸이라는 정책을 차용하면서 너무나 조각보다도 더 조각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조각이라는 건 어떤 조각이 미술관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같은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원래 디지털은 진짜를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는 매체 정도.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도 조각 실제라면 그럼 도대체 조각은 뭐지? 하면서 되게 그런 식으로 미술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제로도 기획도 많이 됐었고 되게 활발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게 어쨌든 저는 창작자고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각하시는 분 중 한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만들면서 그분은 조각가여서 조각을 하면서도 그걸 하는데 물론 거기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희의 기술을 써서 그거를 외주를 받아서 만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만드는 그 과정과 이게 훨씬 더 작업 같고 너무 얘한테가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만들 욕구 자체가 아예 결여되기도 하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들 만들고 있지? 내가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소품이었나? 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위기감들이 엄청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들까지 좀 존중해 주면은 이 개인의 창작자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과 어떤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풀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연율 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너 조라고 하는 이거는 말이야. 이제 이거 보시는 다른 작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어쨌든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차용되고 다른 데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미술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미술이 같은 현실에서 그것도 이제 다른 데서 그쵸, 그쵸. 같이 따온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술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묻히고 방해되는 것 같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현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그렇다기보다는, 생각하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안 막, 그렇는데 네, 작업할 때. 나 이거 근데 뺏겼다.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항상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의 미술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풀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적인 좌절감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오히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고 하나의 역할을 고수하고 있다면 예술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예술 작업을 하고 싶다면은 사실 현실을 기민하게 쫓아가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자. 저는 네. 이건 창작자로서는 불평불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근데- 현실에서의 불편함이 창작이 원동력이 되고요.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무슨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고. 네. 왜 여기서 이 자꾸 저희의 이 대화에서의 오류가 생기냐면 사실 자기가 만들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 때 이래야 된다. 맞아, 맞아. 이런데 근데 자기가 만든 미술이 모든 미술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쵸. 이런 어떤 울분이 되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100년 뒤에는 어디 교과서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장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생각보다 그 쉬움, 그러니까 용이함이 되게 중요해요. 한창 뭐 약간 에스파 같은 그룹을 딱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매끈하고 되게 크롬 재질의 약간 미래적이면서도 좀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나는 뭔가 그런 신비로운 그거 있잖아요. 3D로 하기 진짜 쉽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엄청 쉬워요. 오히려 제일 쉬운 방식, 진짜 근원으로 가자면 뭐 영국의 탐정 소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만들어졌던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영화 산업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발전하면서 영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시놉시스가 없으니까 그때 유명했던 약간 그런 문학으로도 안 쳐주던, 그러니까 라이트 노벨 같은 거였던 그런 느와르 소설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걸 다 영화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가 용이함. 근데 그 용이함이라는 게 한 시대를 되게 풍미하는 필수 조건이건 사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젠틀몬스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에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있고. 쉬워야 되는군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을 더 많이들 가는 음. 추세인 것 같다. 아. 소비자 입장에서 퀄리티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젠틀몬스터가 그런 면에서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엄청나죠. 네. 그쵸. 그래서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즉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옛날 작품. 요즘 나온 거는 돈이 안 들어간 거. 근데 실제 보면 퀄리티가 낮아요. 그럼 네. 결국은 그 가치가 낮은 건 아닐 거잖아요. 제일 그렇게는 막 저거 나도 하겠다. 뭐가요? 지금 현대 미술이요? 아니 뭐 현대미술 밈이 약간 되죠. 약간 그런 말을 나도 하겠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벽에 바나나 붙여놓고 네. 아 그게 네. 가장 상징적이죠. 네. 요즘에. 근데 젠틀몬스터 보고 나도 하겠다 이러지는 않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미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미묘하다는 거죠. 뭘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 나도 하겠다라는 미술은 저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저도 항상 미술은 어렵게 가는 거, 제 미술은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어렵게 가는 와중에서 힘이 붙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더 어렵게 가는 저 스펙타클을 만드는 일을 질투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혹시 예술 또는 미술에 오리지널리티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지금의 시대는 좀 어떤 고착 상태에 놓인 것 같아요. 어떤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보다는 어떤 과거의 것들을 조립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오리지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특정한 양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욕망 덩어리인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근데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마치 그냥 올 것 같은 거지만 사실 우리가 하면 그게 미래가 되잖아요. 저는 크롬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미래가 별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는 좀 더 이렇게 따뜻하고 이 살이 부대끼는 것 같은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뭔가 그런 쪽으로 되게 더 그런 미래로 가기를 바라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뭔가 또 이렇게 막 발생하는 게 있고 제가 느꼈을 때 또 누군가 봤을 땐 전 되게 과거로 퇴행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하지만 전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예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술도 K-팝 사용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없다. 마치 제가 젠문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탐닉하듯이 그 미술인들이 다들 다 그 K-팝이라는 컨텐츠가 너무나도 예술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질투하면서도 다 너무나도 탐닉하고 그 다들 엄청 K-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죠. 작가들이 어. 작업실 가면 맨날 다 맨날 민주시 다- 틀어놓고 그 맨날 그 동영상 보면서 맞아. 캡처해서 공유하면서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라고 막 보고 또 예민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결론은 그러면은 서로를 아껴주고 잘 활용하는 서로 네. 사용자다. 네 서로 악수해. 수에 네. 악수해 화해해. 화해 자,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제도 고민해서 네.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화 작가님도 할 얘기가 많고 네, 너무- 하세요. 그리고 아르코에서 느꼈던 향은 마치 탬버린지 향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돼. 그래요? 왜요? 일단 저부터가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프 피해 전화를 나갔다. 저한테 도움의 눈길을 청하고 왔어요.